네, 위성영상 활용 수업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각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위성영상과 인공위성의 종류, 또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핵심 주제들을 매 주차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위성 영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전자기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영상을 획득하게 되고 또 획득된 영상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조금 더 레벨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좀 더 관심 있는 위성 또 관심 있는 활용 분야에 대해서 탐색하고 조사하고 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한 그런 자료들을 참고 문헌과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교재에서 진행된 각 주차별 학습 내용은 교재를 반드시 읽어보고요. 교재의 내용이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용어가 어렵고 또 외워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 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한번 실습해 본다든지 또 USGS와 같은 미국의 나사 홈페이지 등등을 방문해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직접 다운도 받아보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영상의 종류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내가 덕후가 되겠다, 아주 몰입해서 나는 이 분야에 깊이 있게 한번 전문가가 돼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한다면은 굉장히 폭넓은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이트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샘플 자료를 열어본다든지 프로그램 설치한 학생과 함께 같이 데이터를 열어본다든지, 또 네트워크 속도가 좋지 않아서 USGS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다양한 그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1기가 정도 데이터를 미국으로부터 다운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다운받아진 자료가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된 결과물 하나하나를 자기의 파워포인트에 직접 담고 그렇게 담아진 결과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해보았는지, 그 해본 결과물들을 그렇죠, 직접 스스로 표현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도 작성해보고 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검색해본 다른 사이트들도 또 참고문헌으로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이 모든 내용을 14주차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 올려주는 메일로 제출을 하면 이를 평가하는데 쓰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로서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름점 PPT의 파워포인트는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수업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소개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성 영상 활용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전문가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
국립과학원, 농업과학원, 환경위성, 기상위성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여러분들에게 매 수업마다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매 수업 시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소개하고 그 핵심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님의 가장 최신의 자료들 또는 가장 최신의 이벤트 어떤 행사가 있었거나 소개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대한원격탐사학회 즉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국가적인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이 있고요. 이 학술대회 특히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회 이렇게 같이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 행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실시된 시간은 2020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와 또 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이런 기관들이 주최고 후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정표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가 진행됐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는데요. 11월 4일 날은 화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2시 30분부터 극지연구소 북극 빈권 변화 정량 분석을 위한 원격 탐사 연구 그래서 극지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빙하 또는 북극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컴셋이라고 하는 위성에 대해서 특별한 세션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의 공모전을 발표하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위성인 아리랑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컴셋에 대한 활용, 어플리케이션 활용입니다. 활용에 대한 이런 세션들 또 다목적 실용위성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컴셋의 AI가 뭔가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기 무인기, 레이더, 또 국토위성에 관련한 토론회, 또 발전기술, 활용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이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국토위성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국토위성은 곧 발사될 예정이고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재해, 재난 이런 것들과 또 초분광 원격 탐사 센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죠.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질자원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세션들을 주관하는 기관과 그 기관에서 참여해서 토론과 또 발표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극지연구소의 특별 세션에서 첫날이었죠. 자, 이런 기법과 자료를 이용해서 북극의 빙하 또는 북극해의 고해상도로 이동하는 것들을 분석한다는 등 해서 이런 대학교 또 극지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이런 공공기관 및 또 각 대학에서 영상 분석을 하는데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극이나 또는 북극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맞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튜토리얼 세션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머신러닝 AI로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것 또 다양한 극지원격 탐사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컴셋 세션에서는 컴셋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 컴셋 위성 3호와 3AO 영상 제품의 어떤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이런 연구원의 발표도 있고요. 또
다목적 실용위성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아리랑 위성 또는 컴셋 5호의 영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또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배인 윤형진 군이 K-means club system 무감독 분류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위성을 자료 처리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심화 학습으로 배우게 되는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무감독 분류가 어떤 개념이다 이런 거는 이해하고 있죠. 이를 공간 데이터랑 비교해서 아리랑 3AO 다목적 실용위성 3AO를 가지고 토직 피복 분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컴셋 세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제목과 뭐 열적외선 그렇죠 등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농진청 또는 수자원 위성센터, 수자원 위성연구센터에서는 수자원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인기 또는 레이더 분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무인 항공기 영상을 활용해서 컴셋 3AO 위성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또 드론과 분광 복사 계란을 이용해서 마늘과 양파의 엽록소 지도를 제작한다. 그렇죠. 드론에다가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양파 또는 마늘의 공간적인 분포를 구분해서 지도로 나타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무인기 또는 다중분광 센서, 위성 센서들을 이용해서 옥수수의 시계열적인 NDVI와 수량의 어떤 공간적 분포를 비교한다. NDVI가 뭐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식생 지수라고 했고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그렇죠? 자, 식생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해서 학습해 나갈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재난, 재해, 또 초분광 원격 탐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근무하는 박사와 또 여기에 다양한 이렇게 기관과 학교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죠. 특히 여기 센티넬2라고 하는 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무인기, 초분광 영상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로 가뭄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모델도 개발할 수 있고요. 자, 또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특별 세션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 세션에서는 여러 기법을 이용해서 시계열 영상, 도시의 변화를 탐지한다든가 자, 여기 주식회사 컨택이라는 데에서 위성 영상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또 여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 환경데이터 전략센터에서 또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에서 이와 같은 뭐 산림의 훼손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을 AI와 접목해서 분석하는 활용에 대해서 자, 여기 주식회사 ASIA 그쵸? 슈퍼브 AI 자,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AI와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회사에 취업하면 매우 좋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회사가 멀티클래스 건물 검출을 위한 위성 영상 데이터셋 또 구름을 검출한다든지 뭐 그렇죠? 딥러닝 기반으로 도로를 추출하는데 이런 기업의 인공지능 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이 같이 협력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국토위성 정보 활용의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토론회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앞으로 위성이 발사되면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위성 데이터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에, 그렇죠, 이 국토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 2호기를 운영하니까 여기에 취업하면 좋겠죠.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요, 여기 3D랩스의 영상공학연구소, 또 공간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의 공간정보연구소에서도 토지 이용 분류를 하는데 위성 데이터로 공간객체를 추출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 회사에 취업해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열화상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온 저감이라든지 도심 지역의 녹지나 수변의 온도 분석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랜셋 8호 데이터를 다운받았죠? 다운받는 게 어렵다면 랜셋 8호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소개했죠? 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른 대학의 기관, 이런 연구하는 영역과 견주어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보시면은 무인항공기 영상과 컴셋3의 영상을 같이 비교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퍼듀 대학에서도 이렇게 딥러닝 기반으로 건물 탐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각자가 데이터를 처리한 거에 대해서 경진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3학년, 4학년 또는 더 학습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서 이런 학생 경진대회에 이와 같이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서 소형 객체 또는 선박 탐지 또는 재난 분야, 이런 것들에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죠? 자,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포스트 세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 분야로 분석하는 내용,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랜셋 8호 지표면 온도를 이렇게 산출하는 내용, 랜셋 8호를 이용해서 제주도 지역의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내용 등등,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컴셋3 또는 랜셋,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목의 농업 관측 또는 토지 피복도 분류 등등의 뭐라 그럴까요? 연구 또는 자료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에 경쟁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러한 성과물을 가지고, 자, 랜셋 8호, 랜셋 또는 센티넬 2호를 이용해서 크롤페링도 농도를 추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학습의 기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자,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랜셋 8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USGS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고요. 다운받은 자료를, 그렇죠, 이렇게 MB 프로그램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USGS에서 받은 파일은 한 900메가 정도의 압축 파일이죠. 이를 압축 파일을 풀게 되고, 그 푼 자료를 다음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포맷으로 만들고, 이렇게 스탠다드 포맷으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리사이즈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11634 서울과 경기, 북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나온 영상이고요. 이 영상 중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영상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구름이 될 수 있으면 없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 지역 중에 새로운 지역을 리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퀵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죠?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제1공항 청사, 여기 또 제2공항 청사, 이렇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이고요. 여기가 을왕리 해수욕장이고 원래는 섬이었죠. 영종도 섬이었는데
연결을 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갯벌 지역도 나오고요. 자, 여기 갯벌이 흐리게 나오거나 이 산림지역 이런 지역이 흐리게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인핸스먼트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또 MB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나중에 영상 처리 학습이 있는 교과목에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와 같이 기초적으로 랜셋 데이터가 무엇이고 랜셋 8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랜셋 8호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위성 자료가 다운받는 게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은 메일 보내주면 교수님이 다운받은 자료를 이메일로 첨부해 줄 거고요. 그 자료를 리사이즈 하거나 또는 스탠다드 포맷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432 해서 이게 어떤 컬러 컴포짓 이미지죠? 맞습니다. 트루 컬러 컴포짓 이미지입니다. 트루 컬러 컴포짓 이미지인데 아주 밝은 구름이 있으면 밑에 지역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를 인핸스를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활주로도 보이고 주변에 개발되는 지역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영상 자료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최신의 데이터 2020년 10월 또는 11월 자료를 다운받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해당 자료를 처리해보는 그런 케이스도 될 겁니다. 자, 요 데이터는 이 전체 데이터의 요 지역, 빨간 박스가 있는 지역만 이미지로 나타낸 거고요. 그 빨간 박스를 다시 줌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활주로에서 오는 비행기가 여객 터미널이죠. 여객 터미널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퀵 맵, 즉 위성 영상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주겠죠. 432 밴드로 열어주고요. 파일에서 퀵맵이라고 하는 창을 열게 되면 맵 스케일에 따라서 크기를 기입하고 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빨간색 박스를 놓고서 OK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퀵맵 파라메타를 넣어줄 수 있겠죠. 자, 메인 타이틀로 뭐라고 넣었죠?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공항이라고 메인 타이틀에 넣었고요. 밑에 lower left text box, lower 아래쪽, left 왼쪽 텍스트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load projection info라는 거를 우리가 클릭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다운받은 영상의 프로젝션은 UTM 존 52 노스고 픽셀 사이즈는 30m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0m라는 걸 무슨 해상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아니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해상력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 요번엔 데이터면 WS84입니다. 지도학이라든지 다른 교과목에서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Lower Right 텍스트에다가도 여러분이 내용을 넣어줄 수 있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스케일 바도 넣어줄 수 있도록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창에 스케일 바나 그리드 방해 표시 등등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 Save Template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것을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지 폴더를 알려달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볼까요? 자, 해당하는 사이트에 지금까지 만든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열기하고 해당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 저장한 내용이 하나의 지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영상 지도요? 랜셋 8호를 이용한 위성 영상 지도를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도를 우리가 출력해서 팔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받은 자료가 과거에는 한 씬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그런 돈을 주고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고 그 구매한 자료를 분석하는 거를 1990년도, 95년도 이 시절에 했었고요. 이 자료가 그 당시에로 따지면은 소나타 한 대 가격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비싼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구글과 같은 기관에서 공짜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나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 지도를 만들 수 있겠고요. 다음은 주석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주석 달기는 앞에서 만든 영상 지도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어노테이션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색상, 크기, 내가 이 색깔로 이와 같은 글자를 넣어주겠다 하는 것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주석 달기라는 말은 이와 같은 위성 영상, 퀵맵 이미지 만든 것 위에다가 새롭게 내가 텍스트를 넣어주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매뉴얼에 주석 달기라는 챕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Save Annotation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주석이 들어가기 원하는 지역에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주석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빨간 점이 하나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 주석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플로터라든지 칼라 프린터로 인쇄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위성 영상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